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탁월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수익성이 맞아야겠죠. 또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적합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이 타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분석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 경제 환경과 표적 시장을 철저하게 탐구하는 시장 분석은 아이디어가 수익성 있는 사업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당성 분석은 사업 아이디어가 실행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업 아이디어의 사전 평가로서 타당성 분석은 자원을 투입하기 전에 아이디어가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아이디어를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시장 분석은 경험, 시간, 법률과 자금 조달 사안과 같이 특정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정교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타당성 분석은 기회를 인식하고 사업 계획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죠. 사업 아이디어가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때 중단하거나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하고 원하는가 좀 다른 아이디어가 나타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동일한 수준의 타당성 분석을 해야 합니다. 도표와 같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다수의 기업이 이러한 형태를 따르는 것은 아니죠. 사업 아이디어가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면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할 작업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긍정적인 타당성 분석은 사업 아이디어를 더욱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가들에게 총신호를 제공합니다. 타당성 분석의 각 영역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기대를 완전히 탐구해야 하죠. 회사는 아직도 핵심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브레인스토밍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역량은 경쟁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경쟁의 자원으로 도움이 되는 자원이나 능력이 되겠죠.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제한 사업이 있을 경우 그 제한 사업이 타당한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되죠. 즉 제품 서비스 타당성, 산업 시장 타당성, 조직 타당성, 재무 타당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타당성 분석에서 전체가 가능하다면 진행이 되겠고 일부가 가능하다면 중단하거나 제거해야 되겠죠. 제품이나 서비스의 타당성 분석은 제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체 제한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에 회사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제품이나 서비스가 적절한 시장을 갖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죠.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가가 자금 조달, 인력 채용, 장비 구입, 리스 계약, 보도자료 작성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활동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활동인 점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성공 요인은 탁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되겠죠. 신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의 실행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제품 개발을 진행하는 중요한 단계와 과업에서 신제품 성공이나 실패는 진행의 첫 몇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진의 과업은 제품을 정의하고 개발을 위한 사업 상황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컨셉 테스트와 사용성 테스트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타당성 분석이 되겠죠. 제품 컨셉 테스트는 고객의 관심, 바람과 구매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잠재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전 기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컨셉 테스트의 주요 목적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제품 아이디어의 기본 과정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잠재 고객에게 제품 컨셉을 보여주고 간단한 설문을 완성하도록 요청하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와 제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설문지는 제품 특징, 가격, 제조사와 컨셉 개선 제안에 관한 질문을 포함할 수가 있겠죠. 둘째, 아이디어 개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잠재 고객에게 제품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피드백을 요청하고 아이디어를 수정하고 그런 다음 추가적인 피드백을 위해 다른 집단의 고객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셋째,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배할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실히 구매하고 아마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수는 고객 관심의 측정으로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으로부터 나온 숫자는 언제나 대체로 낙관적이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의도가 있다고 반드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관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잠재 고객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컨셉 테스트는 메일이나 온라인으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컨셉 서술문을 개발하는 것보다 오히려 때때로 사업가들은 아이디어를 갖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비공식적인 피드백을 얻음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의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보통 컨셉 서술문이라고 부르는 잘 계획된 컨셉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서술이 되겠죠.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상세하게 개요를 포함합니다. 컴퓨터로 제품의 기능성을 모사하면 도움이 되겠죠. 계획된 표정시장입니다. 계획된 표정시장이 되겠죠.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가 기대되는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편익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편익을 기술하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치를 증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유사한 제품과 관련된 제품의 포지셔닝을 기술한 것입니다. 기술, 포지셔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쟁자와 비교되어 어떻게 위치하는가를 기술하는 것이죠.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유통에 관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통업자나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사가 직접적으로 판매하는지를 구체화합니다. 제품 컨셉은 시제품의 개발이나 제품의 모형으로 전개됩니다. 시제품은 대략적이거나 임시적인 모델인 상태로 있는 신제품의 물리적 묘사가 되겠습니다. 사용성 테스트는 관련된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용자 테스트, 베타 테스트나 현장 실험 등으로 불립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가들은 기본적인 시제품을 개발하고 친구나 동료들에게 제품 사용을 요청해서 평가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언어 피드백을 받습니다. 사용성 테스트는 특히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 디자인에서는 중요하죠. 시제품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시제품보다 더 싼 가상 시제품이 있습니다. 가상 시제품은 아이디어를 컴퓨터 3D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측면과 회전 360도로 보여지는 3D 모델로서 발명품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시제품을 갖는 주요 이점은 제품 사용의 용이성과 사용자의 경험 지각을 측정할 수가 있는 점이죠. 시제품은 컨셉 서술문으로부터 수집되는 것보다 실질적인 피드백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을 제품의 잠재적 사용자나 산업박람회의 참석자로부터 얻는다면 시제품이 필요하겠죠. 산업과 시장 타당성 분석은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전체 제한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분석에 관해서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안은 산업 매력도, 시장 수요 분석, 시장 적시성과 틈새 시장의 확인이 되겠습니다. 산업 매력도, 성장하는 산업은 신규 진입자와 신제품 도입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산업 매력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모험 사업이 자금 투자를 고려할 때 많은 모험 자본가들이 창업 기업의 매력성을 첫째로 평가하는 이유가 되겠죠. 많은 경쟁자가 가득한 시장은 대체로 치열한 가격 경쟁과 낮은 영업이익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산업 성장의 가능성은
많은 경쟁자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은 산업을 지원할 정도로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대체로 사업가들은 진입하고자 하는 산업의 전체 규모와 매력성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두기도 하죠. 가장 매력적인 산업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장성입니다. 고객에게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제품 수명 주기상에서 성숙기나 쇠퇴기보다는 성장기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은 가격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때 제품 수명 주기에서 초기에 해당이 되죠. 영업이익이 높아야 하고 경쟁자가 가득 차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매력적인 산업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 수요가 부족하다면 사업 아이디어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 수요라는 것은 중요하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총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현재 판매량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합니다. 시장 수요 분석할 때 몇 가지 질문사항들이 있습니다. 경쟁자의 사업 상태가 안정, 성장 또는 위축인가? 표적 고객의 특성은 무엇인가? 표적 시장에 얼마나 많은 고객이 있는가? 구매 능력이 있는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욕구는 무엇인가?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시장의 잠재 성장률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러한 사항들이 시장 수요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의 매력도 평가를 표로서 보게 되면 경쟁자의 수, 산업의 역사, 산업 성장률, 산업계의 평균 순이익, 산업 집중의 정도, 산업 수명 주기의 단계, 고객에 대한 제품의 중요성, 환경이 산업계에 유리한 정도, 감동적인 제품의 수, 시장 수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잠재력을 저중고로 평가해서 산업의 매력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자료의 인용에서 얻은 산업의 매력도라면 기업가적 성공에 이르는 많은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면 기업은 진입을 계획하고 기업가는 1차와 2차 조사를 수행합니다. 1차 조사는 기업가에 의해서 수집이 됩니다. 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잠재 고객들과 산업 참여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2차 조사는 이미 수집된 자료를 탐구하는 것으로 산업 관련 출판물, 정부 통계, 경쟁자 웹사이트와 산업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산업 관련이므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이나 출판문 등 권위 있는 원천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차와 2차 조사가 완성된 증거로서 기업가들은 진입하고자 하는 산업의 예상 성장률과 시장 규모와 관련한 구체적인 숫자를 찾아야 합니다. 자금을 찾을 때 기업이 크고 성장하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 자료가 근거한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기업가는 요청을 지원하기 위한 하드 데이터를 가져야만 합니다. 기업가들은 비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려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약적인 제품과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시장 분할을 설정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충분한 시장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업은 1차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죠. 사업 아이디어나 시장 타당성에 관한 고려사항은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는 시장 적시성이 되겠습니다. 잠재적 사업이 비약적인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계획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요인은 변화가 심하죠.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이미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한 것이라면 첫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회의 창이 개방되거나 폐쇄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과 같은 시장은 새로운 진입자에게 본질적으로 닫혀있는 충분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경쟁자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경쟁자로 호화된 상태가 됩니다. 특별요리 같은 시장은 새로운 진입자에게 알려있고 받아들이는 기회의 창으로 특징을 이룹니다. 둘째, 시장의 현재 역동성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적시성이
좋은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시장의 간단한 경제를 공부해야 합니다. 비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새로운 기업을 위해서 선점자 이점을 포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점자 이점은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먼저 진입한 회사가 얻는 다른 기업이 극복할 수 없는 이점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것이 실제로 이점인지 여부는 토론할 여지가 있습니다. 선점자 이점의 지지자들은 선점자들이 산업 표준을 설정하고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지배력에 의해 이점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높은 조사 개발 비용,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행할지를 찾는 위험과 경쟁자가 선점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구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의 경미한 개선으로 빨리 생산할 위험과 같이 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것이 불이익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둘째, 진입자는 첫 번째 진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실수를 연구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두 번째 진입자가 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시장의 적시성을 평가하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구매 방식, 특별한 방식이 없다면 저잠재력 시장이고, 공격적인 구매 방식이라면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추진력이 상실됐다면 잠재력이 적은 시장이 되겠고, 급속한 추진력이 있다면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신생기업에 대한 욕구가 적다면 잠재력이 적은 시장이 되겠고, 높다면 잠재력이 큰 시장이 되겠습니다. 기업과 환경의 표적 시장에 대한 호의가 없다면 저잠재력 시장, 높다면 고잠재력 시장이 되겠고, 거대 기업의 최근 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면 저잠재력 시장이 되겠고, 없다면 고잠재력 시장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시장의 타당성 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틈새 시장은 동일한 관심이 있는 고객의 좁은 집단을 나타내는 시장 분할이 되겠죠. 가장 성공적인 기업은 넓은 시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넓은 시장 안에 있는 신흥이나 과소 제공된 틈새를 발견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죠. 틈새 시장과 비슷한 수직 시장은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욕구를 갖는 유사한 사업에 집중합니다. 수직 시장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해서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보험, 부동산, 금융, 제조업, 소매, 수송, 영원 그리고 정부 등이 수직 시장의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작은 커피점이나 레스토랑과 같은 전문 음식점용 회계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 시장은 전문 시장보다는 오히려 광범위한 산업의 공통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시장입니다. 즉, 대중 마케팅이 가능하거나 매우 넓은 범위의 표적 마케팅이 가능한 보다 보편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모든 중소기업의 회계 프로그램을 출시하려는 기업은 수평 시장 안에서 판매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직 시장은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집단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수평 시장은 전문 시장보다는 오히려 광범위한 산업의 공통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신생기업이 틈새나 수직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참여자들에 대항하여 정면으로 경쟁하지 않고 산업 내에서 선도자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신입자에게 거의 불가능한 넓은 시장에 대량 마케팅을 하는 대신에 전문화된 틈새 시장, 즉 수직 시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틈새나 수직 시장을 확인하는 어려움은 산업 선도자들과 함께 초기 직접적인 경쟁을 회피하려고 아주 작은 사업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만일 명확하게 정의된 틈새 시장을 확인할 수 없다면 새로운 사업 모형의 산업과 시장 타당성을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목표로 하는
산업 내에 있는 특정 표적시장을 확인합니다. 표적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적시장에서 경쟁자의 수가 많다면 잠재력이 적은 시장이 되겠고, 없다면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표적시장에 있는 기업의 성장률이 거의 없다면 잠재력이 낮은 시장이 되겠고, 급속한 성장을 이룬다면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표적시장에 있는 기업의 평균 순이익이 적다면 잠재력이 적은 시장이 되겠고, 높다면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산업에서 수익 창출 방법이 불명확하다면 잠재력이 적은 시장, 명확하다면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 되겠고,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진입, 장병, 착출 능력이 있다면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 되겠고, 없다면 잠재력이 낮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기존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 정도가 크다면 잠재력이 적은 시장이 되겠고, 매우 불만족한다면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한쪽 비용 수준이 낮다면 잠재력이 낮은 시장이 되겠고, 높다면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적 시장에서 신제품의 감동 정도가 적다면 잠재력이 적은 시장이 되겠고, 높다면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 되겠습니다.